자, 저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두루미 국수 강사입니다. 오늘도 민법과외 김덕수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요새 과외 받는 기분으로 굉장히 뭔가 쏙쏙 들어온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주실 거죠? 아, 예. 자, 오늘 뭡니까? 자, 오늘은 표현대리. 일단 표현들이 좀 어려워 보여요. 이 표현대리가 이론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건 정형화된 것들이 주로 나오니까 오늘 그냥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니까 표현대리에서 나오는 문장들이 거의 딱 정해졌어. 근데 내 기억에도 표현들이 좀 어려웠던 거야. 아, 이게 이해하려면 어려워. 근데 기술적으로 풀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몇 개 지문만 딱 해드릴 테니까 그 지문을 가지고 답을 찾는 연습을 하면 된다고. 그러면 뭐 한 지문 정도 모르는 게 나와도 빼고 풀면 되니까. 진짜 민법 스킬이네. 간단히 해줄게. 오케이. 난 좋아해요. 첫째, 이 표현 대리는 제목 그대로 읽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듯 했다. 그 말이야. 표현됐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럼 사실은 대리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야. 무권 대리.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가 뭐냐면 무권 대리는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한 거니까 본인한테 책임이 없지. 그렇지. 응? 본인이 추인을 해줘야만 효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표현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무권 대리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원인을 준 게 있어. 원인 제공한 게 있는 거야. 그리고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해. 사실은 없는데. 근데 상대방도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그럼 원인 제공한 본인이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계약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걸 표현 대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실질은 무권 대리인데 그렇지. 본인이 살짝 뭔가 표현을 한 듯한 게 있다는 거죠. 원인을 제공한 게 있는 거야. 원인을 제공한 게 아무 원인 제공한 게 없으면 그냥 무권 대리일 뿐인데 원인을 제공한 게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면 믿은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라고. 본인이 그걸 거래 안전 보호라고 그래. 그게 취지고 이제 그 취지 같은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첫째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표현 대리라는 건 본질은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상대방 측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야.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법정에서 아무리 무권 대리여도 저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했다. 그러니까 계약한 대로 이행을 해달라.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을 해야만 법원이 표현 대리가 성립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의무가 생기는 거야. 이건 좀 상식에 근데 부합되는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 안 하잖아. 그럼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걸 이렇게 표현해. 상대방이 유권 대리라고 주장을 한 거야. 상대방이. 상대방 측이 이거 대리권 있는 사람이다. 유권 대리라고 주장한 거야. 그 유권 대리 주장이 표현 대리를 주장한 걸로 볼 수 있냐가 다툼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판례는 표현 대리를 주장하려거든 표현 대리라고 주장을 해라. 유권 대리라고 주장한 건 표현 대리를 주장한 걸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한 거야. 그렇다네. 그래서 1번 지문 시험이 자주 나와.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니까. 그렇지. 유권 대리라고 유권 대리라고 주장하면 표현 대리는 주장하지 않은 걸로 본다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쉬워. 현명을 해야만 대리잖아. 본인을 대신해서 해야 대리 아니야. 근데 현명을 안 했어. 그럼 대리 행위가 아니잖아. 누구를 대리했다는 걸. 그렇지. 표시한다는 거지. 본인의 대리라고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마치 당사자인 양, 소유자인 양 행동을 한 거야. 그때는 아예 대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현명하지 않은 경우가 표현 대리 문제에 나오면 현명 안 했기 때문에 대리가 아니야. 그럼 표현 대리도 성립할 수는 없어. 없다. 그러니까 봐요. 이름 봐봐. 표현 대리. 이것도 대리야. 대리권은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 대리 행위라고. 그러니까 현명을 안 했으면 대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표현 대리도 적용될 수 없는 거야. 그냥 현명을 표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돼? 뭘? 표현 대리니까 현명하지 않은 경우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이해해도 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표현이 아니고 현명은 본인의 이름을 밝힌다는 뜻인데 대리 행위가 되려면 본인을 대신해서 해야 되거든. 그걸 현명했다고 하는데 현명을 안 했다는 건 본인을 대신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대리도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돼. 현명 안 했단 말이 나오면 대리가 아니다. 대리가 그럼 아니다. 표현 대리도 될 수는 없다. 없다.
그다음 3번은 표현들이라는 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무권 대리인하고 거래한 직접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상대방이 아니면 표현들이는 누구도 주장 못해. 그러니까 표현들이라는 주장권은 직접 상대방한테만 있는 제도야. 그래서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는 거라 본인이 주장할 수도 없고 전득자, 상대방으로부터 또 거래한 사람 있잖아. 그 전득자도 주장할 수는 없는 거라. 그러니까 표현들이를 누가 주장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면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직접 상대방. 그 이외에는 누구도 주장 못한다 하면 돼. 그 다음 4번은 이론적으로 하면 좀 복잡해. 그냥 간단하게 이 과실상계라는 게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 손해배상 책임 발생하지. 그때 과실 비율을 7대3, 8대2 이렇게 따지잖아. 그걸 과실 비율이라고 그래. 피해자도 일정한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책임을 감경하는 그 과실상계 법리가 이 표현들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선 과실상계라는 건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쓰는 법리인데 표현들이라는 제도는 무슨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아니라 무권 대리인이 계약한 대로 계약상 책임을 본인이 전적으로 지느냐 책임이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과실상계는 표현 대리는 아예 적용 자체가 안 된다고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을 지려면 전적으로 책임을 다져야지 본인 책임이 감경되는 일은 없다고. 이건 어렵네.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게 좋아. 이렇게 외워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어. 과실상계 그냥 적용 안 된다. 왜? 과실상계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제도는 여기서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는 거지. 과실상계라는 제도 자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과실상계 나오면 적용 없다고 풀면 되고 과실상계는 여기에만 나와. 딱 하나. 표현들이. 그리고 이제 본인 책임이 경감될 수 있냐, 감경될 수 있냐 이렇게 본인 책임을 깎아줄 수 있냐 이렇게 나오면 없다고. 깎기 뭘 깎어? 사과요 깎게? 그러면서 그냥 음으로 넘겨. 그리고 여긴 단순하게 외워버리면 돼.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본인 책임 경감되지 않는다. 경감되는 것도 아니다. 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5번. 표현들이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나머지 둘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이 권한을 넣은 표현들이가 실제 소송도 많이 되고 시험 지문에도 항상 나와 이게. 그럼 여기 쟁점이 딱 하나야. 권한이 있긴 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 한 거야. 넘었다는 그럼 원래 이 권한이 있긴 했지. 근데 그 권한을 넘어서 했으니까 대리권 없는 행위를 한 거지. 이거 무권 대리지. 그런데 이 권한을 일단 본인하고 관계가 있잖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이러한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 그럼 책임을 지라는 건데 여기서 쟁점이 뭐냐면 이 원래 있었던 권한을 기본 대리권이다 그래. 넘어서 한 행위를 월권 행위라고 하고 이들 둘이 동종 유사해야 되느냐 전혀 별개여도 되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야. 그럼 본인 입장에 생각해봐. 본인은 내가 얘한테 일을 시키긴 했어. 근데 얘가 내가 시킨 일과 좀 비슷한 거를 했어. 권한을 넘어서. 그럼 책임질 만하지. 하지. 내가 시킨 거랑 비슷한 일을 했으니까. 비슷한 일을 했으니까. 근데 내가 시킨 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한 거야. 그것까지 본인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억울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퉈진 거야. 근데 법원에선 본인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우선한 거야. 상대방 보호니까. 이 제도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그리고 야 니네 둘이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는 상대방이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 않냐. 없지. 그러니까 너들 둘이 주장하는 거를 믿기는 어려우니까 니들 둘 사이에 뭐라도 관계가 있기만 있었으면 전혀 별개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을 져라. 그래서 동종수사성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전혀 별개여도 성립될 수 있다는 거야. 일단 상대방을 보호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 일단 권한을 넘어서 표현들만 됐으면 상관없다. 동종 그래서 불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럼 기본 대리권이 인정이 돼야만 적용될 거 아니야. 그렇지. 기본 대리권도 인정이 안 돼 버리면 적용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권한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냐 없냐만 시험에서 물어봐. 그럼 기본 대리권은 웬만한 건 다 된다는 거야.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동종유사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냐를 물어보면 다 있다고 답합니다. 동종유사 필요 없으니까 비슷한 거면 다 되는 거니까.
아니 전혀 달라도 전혀 된다. 달라도 전혀 달라도 돼. 그러니까 사자. 이 사자가 제일 심한데 이거 사자라는 게 대리가 아니거든. 사자는 심부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너한테 야 병한테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라고 시킨 거야. 근데 가서 엉뚱한 말 해버린 거지. 그래도 권한을 놓은 표현 대리에 사자도 대리권이 아닌데도 사자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사자가 아닌 대리권이기만 하면 기본 대리권은 다 인정했겠지. 무조건 되겠네. 사자도 인정을 했으니까. 사자도 인정됐어. 그래서 사자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를 외우면 동물도 되는데. 그렇지. 호랭이 친구 사자도 된다 그래 내가 수업 시간에. 나머지 일상가사 대리권, 당연히 되네. 이 법정 대리권, 공법상 대리권, 요건 등기 신청 대리권. 공법상 대리권도 되는 거야? 봐봐. 지금 얘기했잖아. 사자도 된다고. 사자도 되는데. 그러니까 대리권이니까 다 된다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걸 고민할 필요 없이 문장이 이렇게 나와. 뭐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넣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온단 답 말이야. 있다. 그냥 있다고 풀면 있다. 되는 거야. 있다. 아. 그럼 무조건 맞아 여기. 오케이. 땡큐. 해보자. 땡큐. 벌써 문제야? 바로 해야지. 벌써 끝났어? 다 끝났어. 2번. 이거 들어봐. 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봐 이제 문제 제목이 권한을 넘은이잖아. 그러면 아까 정리한 거 있지. 그게 일단 먼저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동종 유사할 필요 없고 전혀 별개라 무조건 상관없다. 기본 대리권은 있다. 그렇지. 있다. 그렇게. 있다. 그렇게 찾아 내려가는 거야. 그럼 1번은 자, 대리권 소멸한 후 원매 막혀고요. 뭘 막혀? 있다. 그래 그냥 있다 말하니까. 아, 그렇게. 있다. 그냥 있다 이렇게. 2번 법정 대리권 있다. 있다. 그다음에 3번 부부 일상가사 대리권 된다. 있다. 다 있다네. 그래 초이했잖아 세 번은. 세 가지는. 4번 무권 대리인에게 이것도 그냥 바로 대답해도 돼? 이거는 이 무권 대리 표현 대리만이 아니라 모든 민법상 법률 관계에서 선의, 악의, 과실, 무과실, 뭐 알았냐, 몰랐냐, 주의했냐, 안 했냐, 이걸 행위. 기준 시점이 언제냐? 그럼 다 행위 당시인 다 거지. 행위 당시. 그래 그거야. 행위 당시를 기준하는 거야. 그다음에 5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현 대리 성립한다. 아까 말했는데 현명하지 않은 현명 안 경우 했다. 대리 대리가 자체가 아니다고. 아니다. 그래 현명 안 했으니까 대리가 아니다. 성립되지 않는다. 5번 답이야.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똑같은 패턴은 이제 옳은 거 고르는 거 하나요. 3번. 그래. 어렵네. 그거. 아니야. 1번 소멸한 대리권이라도 기본 대리권 된다. 이거 틀렸네. 없다고 돼 있으니까. 일상가사 대리권 될 수 있다. 등기 신청 대리권 3번 오른쪽. 그래 바로 나오잖아 답이. 그거 하면 돼. 오케이. 4번 넣어볼게요. 특히 등기 신청 대리권이 제일 많이 나와 시험에. 공법 관련이니까. 나머지 지금 돼야지. 자, 4번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 복대리인, 표현대리. 이건 좀 애매하네. 애매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된다? 그래 있다 하니까. 지난번에 복대리 할 때 했잖아. 복대리 나오고 표현들이 나오면 있다 이렇게. 기억보다요. 그니까 학생들은 기억해. 5번은. 네, 5번. 일단 상대방이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 과실상계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다. 책임 본인의 경감 경감되지 않는다. 그거 하면 돼. 그러니까 옳은 거 고라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푸냐면 가장 쉽게 풀 때는 다른 문장들은 안 되지만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틀린 거 고르라고 나오지. 그러면 있다, 없다 나오면 없다가 답인 거야. 틀린 거. 없다만 찾으면 된다. 그렇지. 옳은 거 고르래지. 옳은 거 고르라고 하면 1번 없다지. 2번 없다지. 3번 있다잖아. 나도 있다가 고른 거야 답인 거야. 나도 있다니까. 그래. 야 3번 4번도 없다잖아. 그래 하면 돼 여기는.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그냥 있다고 풀면 돼. 그럼 99.9% 맞고 지금까지 어떤 국가고시도 다 그렇게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극히 드물거든 그게. 오케이. 일단 기본 대리권에 관련된 게 일단 질문이 많이 나오네. 이게 제일 많이 나와. 특히 일상가사 대리권하고 공법상 대리권, 복대리권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그 중에서도 공법상 대리권이 제일 많이 나와. 아무튼 기본 대리권이 다 된다. 있다 하면 돼. 기본 대리권 있다. 이거 하면 돼. 있다. 그리고 과실상계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다. 그렇지. 어떻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게
이 중개자 수험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객관식 시험이니까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는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선생님이 하면 다 따라해요. 근데 이 표현 되리는 내가 생각해도 옛날에 어려웠던 것 같아. 아 이건 누구한테는 어려운 제도야. 이 변호사들도 이거 되게 어려워해. 아 이게 실무상 어렵다니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가 끝까지 가봐야 알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에서는 주관적인 걸 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확한 것밖에 안 나와.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기 어렵지만 문제를 한 두 문제 외우면 더 쉬운 것들이 많은 거야, 민법이. 근데 이거를 자주 나오는 걸 확실하게 몇 개만 알면 맞출 수 있을 걸 그냥 막 이론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버리니까 문제 하나도 못 푸는 거야, 사람들이. 선생님들도 그거를 다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그걸 따라 하려다 보니까 더 못하게 되는 거야. 아니 어려워서 딱 포인트만 잡고 문제 푸니까 나 이게 더 좋았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어차피 공부하기 어려워. 근데 시험엔 자주 나와. 그럼 틀려도 그만인 거거든? 그렇지. 그럼 배짱 있게 그래도 그냥 틀리긴 뭐하니까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거 몇 개만 그냥 외우고 여긴 딱 지나가야 되겠다 하고 그만 딱 외우잖아? 그럼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 처음 의의부터 지엽적인 판례까지 한 주제가 완벽하게 속속들이 다 알아야만 공부했다고 생각해. 그렇게 해주는 선생들도 있고.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시험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나도 동감이야. 기억이 안 나거든. 아니 한 주제를 깊이 있게 하면 뭐해? 만약에 표현 대리를 10시간을 공부해서 완벽하게 했다 쳐. 그게 시험에 안 나왔어. 표현 대리 문제가 가끔 안 나오거든 한 번씩? 그럼 안 나왔어. 그럼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나를 깊이 있게 할 게 아니라 각 주제별로 자주 나오는 주제별로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자주 반복되는 거를 확실하게 외워야 됩니다. 동감. 끝. 표현 대리 끝이야. 자 여기까지입니다. 표현 대리는 요거 논점 열심히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